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11기는 모집 기간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전세의 월세와 속도 붙나, 월세 난민 늘어난다. 제가 이제 월세 기사가 점점 늘어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건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다뤄줘야 늘어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 월세에 대한 문제를 계속 부각을 시켜줘야 돼. 왜냐면은 예전에 종부세가 통과됐을 때도 처음에는 나랑 상관없다. 부자들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보유세가 됐거든요. 종부세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막 위헌소송하고. 그런데 월세도 마찬가지라 월세 뭐 빌라나 원룸이나 잠깐 지내다 가시는 분들이나 학생 때나 어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월세살이를 하면은 정말 빡빡하거든요.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월세, 내가 가정을 꾸리고도 월세를 낸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절대수는 많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퍼센테이지 비율로. 그러면은 내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점점 다가와서 내가 밀려서 월세가 됐을 때 월세 푸어, 렌트 푸어가 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누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기사가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올해 처음 서울 월세가 전세 추월. 물론 전세 거래가 잘 안 되기도 했죠. 그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시장이 위축도 됐고,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 갱신권 사용 비율이 70%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10집 중에 7집은 안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줄겠죠. 그죠? 월세 비중 51.6% 기록. 대단하죠. 1분기 월세 거래량 2만 건 넘겨.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뭐예요? 이게 매매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여러분. 매매 거래 건수랑 전세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월세 거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딱 물어봤을 때 여러분 월세 살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기꺼이 예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내 거를 꾸미고 아끼고 싶어 하고요. 월세보단 전세를 좋아하는 게 월세는 내 살이 잘려 나가는 느낌이니까 내 거를 뺏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전세 계약할 때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인데 뭘. 이게 사실 중개사님들이 많이 하셨었는데 월세는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훨씬 더 싫어합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못 돌려받잖아요. 전세는 돌려받잖아요. 어쨌건 간에 저는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차피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 전세 월세가 있을 때 월세는 거의 대부분 가장 비선호되는 물건이에요. 가장. 전세는 인기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언제? 매매가가 내려갈 때는 전세 수요가 확 올라가요. 왜냐면 집을 사기가 겁나니까. 근데 왜 더 올라가냐면은 전체적인 공급량이나 주택수가 충분히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세가 만약에 수요가 몰린다는 건 어쩌면은 누군가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서 전세 놓을 사람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데 사람들의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 전세로 몰려요. 그럼 전세가가 폭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도 여러분, 예전에 이 전세가가 폭등하는 와중에도 2012, 2012, 2013, 2014 이 미친 전세 난민이 나올 때도 월세가 지금 같진 않았어요. 절대 지금 같진 않아서 이렇게 월세가 2배 넘게 올라가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프에서도 처음 보고 월세 지수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폭등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 월세와 가속 임대료 상승 불가피. 무슨 말이냐면 월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매 시장이 있고 전세 시장이 있고 월세 시장이 있죠. 근데 월세가 올라간다는 건 의미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전세가 월세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건 이해되시죠? 자, 매매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전세가랑 월세가가 왜 올라가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건 어쩌면 성분이 다르겠지만 절대적 인구수가 엄청 는 게 아니라면은 세대수가 절대적으로 는 게 아니라면 매매를 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인데 얘네가 몸뚱아리가 하나니까 매매를 많이 한 다음에 결국 전세나 월세를 놓겠죠. 근데 전세 월세가 올라갈까요? 아니요. 물론 그때그때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신규 입주량 다르고 그 지역의 어떤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냐
여러 가지 여건에 다르겠지만 부동산의 수급만 놓고 따졌을 때 만약에 투자자들이 개입돼서 매매가 많이 늘어나면은 전월세가 못 올라갈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근데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에 조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공급량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절대수가 부족하면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거니까 매매 건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세를 왜 선택하겠어요?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저 안에 항상 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집을 안 사는 이유는 저 집값이 떨어질 때 안 사요. 그럼 전세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항상 핑퐁을 쳤어요. 절대적인 공급량이 많을 땐 여러분 매매가 전세가 다 떨어져요. 쉽죠? 빈집이 많으니까 얘는 매매, 얘는 전세, 얘는 매매, 얘는 전세, 얘는 실입주, 얘는 전세 이렇게 하니까 전세도 공급이 넘치고 매매도 공급이 넘치고 빈집값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못하는 시기 동안은 어떻게 되냐면은 왔다리 갔다리예요. 매매가 올라가면서 전세가 내려가고 매매가 내려가면서 전세가 올라가고 근데 이 와중에서 지난 40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월세 시장 그렇게까지 다 안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월세를 진짜 싫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월세가 그것도 아파트 월세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7, 800만 원짜리 월세가 강남에서 많이 보여요. 거래가 잘 됩니다. 왜? 전세 계약보다 나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전세 계약보다 낮기 때문에 월세 거래를 한다는 것. 그리고 집을 산 사람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반전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월세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공급이 약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세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외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 왜 외면을 받고 있을까요? 전월세 대출이 별로니까 원리금 균등 생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출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월세로 가겠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월세는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언제까지 월세로 갑니까? 네. 전세보다 나을 때까지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 균등 상환에다가 금리가 올라서 한 달에 이자가 200이라고 쳐요. 근데 월세는 150이야. 이게 낫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런데 150, 이제 어떻게 됐죠? 300이 됐거든요. 그럼 같이 올라가다가 월세가 전세 대출을 받은 것보다 현격히 비싸다. 그러면 다시 전세로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집값이 내려가는 와중에 전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급이 안 맞아서 전세가 따로 올라가는 거면 매매가에 영향을 줘서 매매까지 올려줍니다. 이게 전체 수급이 안 맞는 시장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여러분. 전체 수급이 안 맞아요. 전체 수급이 안 맞는데 거래량만 줄여놓은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 그렇게 막 감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수급을 맞춰놓고 거래를 누르면 가격이 쫙 빠져요, 여러분. 시장이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무슨 수로 버틸 건데, 여러분. 공급이 나만 넘쳐요. 내가 팔라 그래도 늘 내 경쟁 상대가 나보다 싸게 내놨어. 그리고 사줄 사람은 없는데 어쨌건 팔긴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요. 왜? 다 빈집이 있으니까. 공급이 쏟아질 때 이렇거든요. 전세도 못 나, 월세도 못 나, 대출도 안 해줘. 무슨 수로 버티냐고요. 세금은 내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근데 버텼잖아요. 작년 10월 달부터 거래량이 폭감을 했는데 버텼잖아요. 제대로 안 내려갔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전체 수급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전체 수급이 안 맞는데 세 가지의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좀 더 있긴 한데 세 가지의 수요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수요가 안 맞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몰았다가 한쪽이 꽉 차면 또 한쪽으로 모았다가 한쪽으로 몰았다가 한쪽이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쪽으로 가겠죠. 월세를 꽉 채웠다가 전세로 다시 왔다가 전세로 꽉 채웠다가 매매로 오겠죠. 순차적 상승일 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급을 많이 해주면서 하면 다 해결돼요. 공급을 많이 하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공급 계획 발표를 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당장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는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전 시중에 데이터 늘어나는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전 별로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별로예요. 그 와중에 종부세 맞고 시간 흘러가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기한이 내년 5월 달까지니까 중간에 안 팔고 버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장 흘러가는 거 보면서 종부세 때려 맞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수급이 맞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만약에 월세를 택했어요. 근데 월세를 택했는데 월세가 또 올라요. 그럼 재계약을 못하고 전세로 갔어요. 전세가를 또 못 올려줘. 근데 매매가가 올라가면은 나중에는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외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집을 살 생각을 아예 버린 그냥 렌탈 퍼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막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안 맞고 세금이 올라가고 집 가진 사람을 이렇게 박해할 때는 거꾸로 집을 한 채 정도는 사야 돼요. 왜냐면 집 가진 사람들의 경쟁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줄어들 건데 신규 공급이 많으면 다 끝나죠. 근데 신규 공급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집 가진 사람을 부셔버리면은 집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는 세상이 언젠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전세 월세로 사시면 피곤할 수가 있으니까 내 집 마련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좀 다루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